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일 오전 7시 16분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채널A 기자 관련 강요 미수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선진국에서는 100년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70년 동안 수사지휘권 행사가 2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추미애 씨는 이 수사지휘권 공문에서 이미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채널A 기자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의 실체는 윤석열을 잡기 위한 이 정권 척과 그리고 MBC의 공작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문제의 초점인 채널A 이 기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이것은 제2의 김대엽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쪽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검언유착이 아닙니다. 권력과 언론, 선동 언론이지 유착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미 추미애 씨는 검사는 누구냐 하면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씨의 신뢰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공모한 사건이다, 강요미수 사건이다 하는 편견을 가지고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런 관점에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했는데, 이 수사지휘권을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오늘 윤석열 총장이 전국지검장, 전국고검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론을 모아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제 즉각 현직 검사들이 이 수사지휘권 행사는 불법한 것이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검의 간부들도 거의 80~90%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받아들이고 사표를 쓰느냐, 받아들이고 묵묵히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의를 제기를 하느냐, 이것은 법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느냐, 여러 가지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사건 자체는 아주 사소해요. 사소하다는 것은 뭐냐면, 채널A 기자가 취재 의혹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말하자면은 형이 확정된, 징역 12년이 확정된 이 비키라는 회사의 이 회장, 이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철입니다.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징역 12,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불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철 전 VIK 대표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금융당국 허가 없이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약 7,03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자는, 채널A 이 기자는 이 사람을 취재를 하면은 신라젠 의혹과 관련된 여권 인사의 비리를 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몇 차례 편지를 쓰고, 또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지모 씨를 3차례 만났다. 그 과정에서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협박, 강요를 했다. 그런데 그게 성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강요미수라는 아주 생소한 혐의를 걸어가지고 지금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이 사건을 규정을 했습니다.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 인사의, 여기는 유시민 씨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완전히 추미애 씨는 지금 이 선동 세력이 주입한 사건의 시나리오를 믿고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에게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간섭하지 마라, 보고만 받으라 라고 지시를 한 것이 이번 파문의 시작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엽 씨 공작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 이유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 기자와 만난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고, 거기서 이 기자의 취재 방향과는 전혀 어긋나게 이 사건은 유시민과 관계없다,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한동훈 검사장을 여기 공범으로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기자도 한동훈 검사로부터 뭐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든지 아니면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취재의 편의를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전혀 한동훈 검사장이 말려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건 팩트예요.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옛날식으로 피의자를 고문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한동훈 검사장도 자신만만한데, 자, 이러니까 오히려 정권 측에서 당황한 게 아니냐. 이거 수사 잘못하다가는 김대엽 사건 난다. 김대엽 사건은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서 기자들에게 폭로를 하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그것이 큰 타격이 돼가지고 결국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자, 김대엽 사기, 김대엽 공작의 재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정권 측이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 왜냐?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열한 짓을 했다. 여기에 정치권도 법무장관도 그리고 MBC도 관여한 권은 유착 사건이다. 금은 유착 사건이 아니라 권력과 언론은 MBC입니다. 유착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추미애 씨 어제 수사지휘권 발동이 강한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약한 입장에서 이게 사건의 본질이 밝혀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방파제를 쌓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지금 2, 3방향의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의 카드는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비교적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원래 정권의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검찰총장 한 사람 위에는 지휘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당연히 지휘권을 행사하더라도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 일본은 최근 60여 년간 사례가 없고 한국에서도 한 차례만 있었을 뿐이다. 역대 정권에서 거의 예외 없이 검찰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 심지어 대통령 본인까지 수사했지만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했느냐? 검찰을 대통령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조선일보 지적입니다.
장관 지휘권이 가장 많이 발동된 것은 나치 치하의 독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 이유에 대해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사건이라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했지만은 조선일보 사설은 실제 드러난 사실은 정반대라고 사설이 지적을 합니다. 채널 A 기자와 검사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기자가 여권 상대 로비 수사를 언급하자 검사장은 거듭 나는 관심 없다고 했다. 기자가 재소자에게 편지를 써놨다고 하자 말을 끊으며 바쁘니 나가달라고 했다고 한다. 공보가 성립할 수가 없다. 정권이 이것을 억지로 강요죄로 만들려고 녹취록을 편집했다. 수사 기록을 본 다른 검사들은 이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공작하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을 내려앉히기 위해서 공작을 하다가 이제 들통이 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들통이 나고 있으니까 잘 먹히지 않으니까 법무장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들통 나는 방향의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제 어느 현직 검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좋다. 수사 지휘권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윤 총장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은 당연히 지금 중앙지검 수사가 정권 입맛에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수사팀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 바꿔버려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다. 아주 멋진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이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가 오전 오후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규정은 장관이 피의자의 구속 불구속 또는 기소 불기소 등 사건을 지휘할 때 검찰총장만을 통해 하라는 것이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방식을 지휘하라는 게 아니다. 대검도 검토 결과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일선 수사 지휘 감독권 자체를 행사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는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고 그 자체가 불법 부당한 지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건 기소하시오. 그러고 피의자는 구속 또는 불구속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지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 취지를 위반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면은 법무장관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는 요새 유행하는 말로 법무총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총장.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에 위반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또는 타협안을 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타협안은 윤 총장이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는 대신에 지금 수사팀을 바꾸자.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그게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타협안을 법무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법무장관은 너희 행동으로 보면은 이게 반드시 지금 수사팀, 지금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이 수사팀에 맡겨야 되겠다. 맡겨야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맡겨야 안전하겠다. 이게 되말리는 구도입니다. 이거 정권이 되말리는 구도입니다. 처음에는 MBC 등등 내세워가지고 친여 언론 나오고 정권 나오고 해가지고 뭐 최강욱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윤석열을 몰아가는 것 같더니 수사를 해보니까 이건 조작을 하려도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려고 해도 안 되고 더구나 이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검토한 이 대검 간부들의 의견이 일치되게 이거는 죄가 성립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구속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는 거니까 지금 이
공작 세력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황하고 있는 게 바로 추미애 씨의 이런 무리한 행동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검언 유착이 맞다면은 아무도 손대지 마라, 공정하게 수사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이게 되말렸을 때 이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다.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권과 그리고 사기꾼 비슷한 사람과 MBC 등등이 합작을 했다 하는 이 기자의 주장,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로 밝혀졌을 때 문재인 정권이 받을 치명상을 법무장관이 지금 한참 걱정해 주면서 소방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진중권 씨란 분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표현을 절묘하게 쓰는데, 권은 유착과 공작 정치라는 제목의 짤막한 글인데, 이게 사건의 본질을 꽤 정확하게 쉽게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민망한 도덕적 스캔들입니다.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가 4.15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라젠과 관련해 유시민을 잡으려 했다? 이게 그들이 작성해 촬영에 들어간 시나리오죠.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은 신라젠은 민생사범이고 유시민과 관계없다고 이야기했죠. 채널A 기자는 4.15 총선 전이든 후든 상관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자체가 허구라는 거죠. 문제는 이 공작용 시나리오가 법무장관의 머릿속에 사실로 입력됐다는 데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머릿속에 입력된 이 시나리오는 누가 짰을까요? 이철, 민본, 지모씨, 최강욱, 황희석, MBC PD 수첩, 추미애, 이성윤, 이 커넥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혹시 최강욱 씨 아닌가요? 이 시나리오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모 씨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거든요. 그자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을 조롱하는 것 역시 뒷배가 없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자기 뒤에 장관과 지검장이 있다고 생각하니 부릴 수 있는 만용이죠. 황당한 것은 사기꾼 내세워 이런 저급한 공작이나 꾸미는 최강욱에게 대통령이 직접 격려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 개혁에 힘써달라고. 이 자체가 실은 봐주기 민망한 도덕적 스캔들이죠. 사기꾼 내세운 공작 정치에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가담한 꼴이 됐으니 완장들에 둘러싸여 대통령의 머리에도 저 공작용 시나리오가 입력된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거 저질 시나리오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저질 시나리오가 맞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하게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어제 이 기자가 결정적 말을 하나 했습니다. 이것은 제2의 김대엽 사기극이다, 공작이다. 그런데 이 목표는 지금 김대엽 사기는 이회창 낙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몰아내기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다 뒤에 이유가 있죠. 윤석열 가만두었다가는 이 정권의 치부가 계속 드러나겠다, 이런 공포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을 띄워주는 겁니다. 최근 조사에서 자기 대선 후보감으로 비여권에서는 1등이 됐습니다. 10%로. 이렇게 하면 아마 다음 주에는 더 올라갈지 모르죠. 아니면은 아예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한 건지, 2중 3중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공작 세력의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이 너무나 황당하고, 그리고 아직은 검사 그리고 기자들이 살아있고 야당도 아직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게 공작을 하려면은 한 80~90%의 압도적인 장악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부실하면은 아무리 공작을 해도 무너집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한동훈인데 한동훈 검사장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아무리 비틀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작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할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한동훈 씨를 최소한 이게 성공하려면 한동훈을 구속 기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구속 기소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불가능. 자, 문제는 이제 이 정권의 실체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이 정권은 속성이 선동 정권입니다. 원래 선동은 약한 사람이 하는 건데 권력을 가진 집단이 어떤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 선동에 가담하면은 이게 지옥이 연출됩니다. 지옥.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왜 투신 자살을 했겠습니까? 지옥이, 그분에게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이번 그 지옥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엉터리 하지 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정의다. 자유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지 이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 위에다가 사실을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식으로. 윤석열은 나쁜 사람이다. 요게 정의다. 그러니까 사실을 다 조작, 공작해가지고 윤석열은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사실을 꽤 맞추려고 한다. 정의 위에 사실을 세우려면 사실을 외우게 됩니다. 정의는 사실 위에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